안녕하세요. 인생역전 스토리 가족 여러분, DJ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모든 것이 서툴고 위태롭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느꼈던 마흔의 한정희 씨. 그녀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쓰디쓰는 상처를 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그녀는 2살 배기 어린 딸 은서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엄마, 추워. 라며 품에 파고드는 딸아이를 안을 때마다 정희 씨는 죄책감과 막막함에 숨이 턱 막히곤 했죠. 그리고 여기 같은 하늘 아래 비슷한 아픔을 견디고 있던 한 남자. 45의 김순철 씨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시리게 파고들었고 그의 곁에는 엄마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3살 배기 아들 준혁이만이 새끈새끈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온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 텅 빈 방을 볼 때면 순철 씨는 소주 한 병에 쓰디쓴 외로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 2사람이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지친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발견했고 서툰 위로의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우리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줍시다. 저 어린 것들에게 아빠, 엄마를 만들어주자고요. 순철 씨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정희 씨는 눈물을 쏟았고 그렇게 2사람은 위태로운 희망을 안고 하나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은서와 준혁이는 하루아침에 오노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4식구가 좁은 밥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함께 먹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 씨는 준혁이의 낡은 옷을 정성껏 꿰매주고 순철 씨는 은서를 목말 태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행복을 찾았구나.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금이 간 그릇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는 법일까요? 과거의 상처가 남긴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습니다. 순철 씨의 늦은 귀가는 정희 씨에게 과거 남편의 무관심을 떠올리게 했고 정희 씨의 작은 한숨은 순철 씨에게 혹시 나와의 삶을 후회하는 건가? 라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려던 말들은 어느새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사소한 오해들은 논더기처럼 불어나 서로를 향한 불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어색해질 무렵 2사람은 서로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등을 놀리고 말았습니다. 순철 씨는 아들 준혁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들아, 아빠만 믿어라. 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키워줄게.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시멘트 가루와 굳은 살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해갔지만 아들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반면 정희 씨는 또다시 홀로 남겨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은서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조급함에 그녀는 이재호라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은서의 삶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새아빠 이재호에게 은서는 그저 눈의 가시, 자신의 완벽한 가정에 끼어든 이물질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게 밥만 축내고 엄마, 제가 내 과자 훔쳐먹었어. 박은서, 너 이리 와. 니까짓 게 뭐라고 감히 내 아이 걸 뺏어먹어. 은서는 그 집에서 이름으로 불리는 날보다 니까짓거로 불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 정희 씨는 딸이 구박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새 남편의 서슬퍼른 눈초리 앞에 번번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 무력감은 고스란히 은서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서가 25살이 되는 해,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림자처럼 살 수 없다고.
한 푼의 돈도 기댈 곳도 없었지만 은서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도시의 삭막함을 등지고 무작정 시골로 향한 은서가 정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의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삐걱거리는 대문, 외풍이 칼날처럼 스며드는 낡은 창문, 수중에 남은 돈은 바닥난 지 오래였고 뱃속에서는 며칠째 텅 빈 아우성이 울렸습니다. 한겨울의 어느 날 온 마을에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 하나 없는 냉골에서 은서는 얇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온통 하얀데 자신의 인생은 왜 이리도 어둡고 차가운지 서러움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마저 금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그냥 얼어 죽는 건 아닐까?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신! 수도관 동사된 거 다 뚫어놨습니다! 이제 뜨신 물 펑펑 쓰셔요! 온 동네를 울리는 쩌렁쩌렁하고 힘찬 목소리.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자기 일처럼 도맡아 하는 청년 반장 김준혁이었습니다. 듬직한 체구에 서글서글한 눈매, 사람 좋은 웃음까지 마을 어르신들에게면 친아들보다 더 의지가 되는 존재였죠.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에 수도관을 고치고 나오던 준혁이의 시선이 마을 구석의 허름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전 새로 이사온 아가씨가 사는 곳인데 굴뚝에선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사간 예감에 준혁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집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기시오? 저 이 동네 반장 김준혁입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온 냉기에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 속에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은서를 발견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봐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은서를 가볍게 들쳐업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뜨겁게 불을 지핀 아랫목에 은서를 눕히고 급하게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머릿맡에 놓았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좀 먹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은서는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코끝을 맴도는 따뜻한 밤냄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이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킨 은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가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었던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은서는 그대로 준혁이의 집 아랫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길 위에서 추위에 떨다 구조된 아기 고양이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지를 통해 들어온 따스한 햇살에 은서는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 지독한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등 뒤로 전해져 오는 아랫목의 온기가 꿈결처럼 포근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른 은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남의 집에서 잠을 자다니. 신세만 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집주인인 준혁이는 벌써 마을회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가없고 없었습니다. 은서는 이불을 곱게 개어놓고 서툰 글씨로 감사합니다라는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준혁이네 대문 앞 평상에 동네 소식통인 할머니 서너 분이 옹기종기 모여 아침부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 할머니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저 아가씨는 누구야? 어젯밤에 못 보던 얼굴인데? 글쎄 말이여, 떡하니 우리 준혁이네 집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총각집에 처녀가 밤을 샜으니 필시 무슨 사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할머니들의 노골적인 수근거림과 호기심 어린 눈빛에 은서의 얼굴은 터질 듯한 홍단무가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마침 마을 회관에서 돌아오던 준혁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은서의 모습을 본 준혁이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탁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뭘 그리 놀라세요? 제 색식감입니다. 저희 조만간 날 잡아서 국수 대접할 사이입니다. 은서의 눈은 토끼처럼 동그래졌고 할머니들의 입은 똑 벌어졌습니다. 이내 마을은 아이고 우리 반장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겨. 어쩐지 신부감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예쁘다 했어 라며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리동절한 은서에게 준혁이가 씩 웃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끈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나만 믿어요. 그날 이후 준혁이의 폭탄 선언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준혁이는 은서가 살던 단칸방에 제일 먼저 보일러를 놔주고 읍내찻집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보살핌에 가시를 세우고 세상을 경계하던 은서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마을길을 산책하며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정말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은서는 몇 년 만에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줘. 정희 씨는 낯선 딸의 행복 선언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을 덜어준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약속된 한정식 식당의 조용한 방. 먼저 도착한 은서와 준혁이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은서의 친정엄마 한정희 씨는 새아빠 이재호와 사별 후 외로이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조금은 긴장된 표정의 준혁이의 아버지 김순철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2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한정희 씨와 김순철 씨는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은서와 준혁이는 두 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쨍가랑! 순철 씨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은서와 준혁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한때 피 한 방울 섞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남매였던 사람이라니, 이것은 드라마보다 더 지독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 씨와 순철 씨는 25년 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순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그 한마디에 정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5년의 삶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거칠게 살아온 순철 씨의 삶, 그리고 딸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채 죄책감 속에 살아온 정희 씨의 후회와 눈물.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이미 긴 세월 속에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안쓰러움과 연민만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섣부른 선택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말입니다. 정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재호 씨와의 불행했던 기억을 깨끗이 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멀리 돌아왔지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번에는 정말 잘 해낼 자신 있어요. 순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정희 씨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잡았습니다. 결국 은서와 준혁이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사이좋은 오빠와 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아픈 마음도 있었지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고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얼마 후 아주 특별한 가족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순철 씨와 수줍은 소녀처럼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희 씨가 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양옆에서 은서와 준혁이가 마치 친오누이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네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의 실은 결국 가장 따뜻한 곳에서 다시 이어졌네요. 비록 연인의 끝은 이별이었을지 몰라도 그 이별이 돌고 돌아 더 큰 가족의 사랑을 완성시켰네요. 인생이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시련이 어쩌면 더 큰 행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지독하게 추운 겨울을 견뎌낸 사람이 많이 비로소 따뜻한 봄날의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봄날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인생 역전 스토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